자, 이번 시간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중소기업기술 혁신법과 관련돼서 배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중소기업기술 혁신 촉진 기반학습 및 우대 조치. 그래서 중소기업기술 인력 양성 및 공급에 대해서 우리 몇 개 한번 조문에 대해서 적용해 봅시다. 자, 중소기업기술 인력 양성 및 공급에 대해서 제21조 관련돼서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 교재가 이제 다 화면에 떠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양성 및 공급에 대해서 이러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양성 및 공급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자, 1호부터 8호까지와 관련돼서 특히 중소기업 기술 인력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한 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사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의 협력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맞는 중소기업 기술 인력 양성 공급의 사항, 특히 5와 관련돼서 여성 및 장애인 중소기업 기술 능력의 양성 및 활용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5와 관련돼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특히 6과 관련돼서 재직 중소기업 기술 인력의 재교육 사업과 관련돼서 특히 사항 5항과 관련돼 5호와 관련돼서 6호와 관련돼서 몇 개 요 종목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 21조 관련돼서 중소기업 기술 인력 양성 및 공급에 대해서 누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한다는 것. 자, 그러면 이 항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재산의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라는 것. 자, 이거에 필요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21조 2와 관련돼서 중소기업 연구 인력 지원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자, 인력 지원 사업도 역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한다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1호, 2호, 3호와 관련돼서 특히 2호와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보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관련돼서 42조에 따라서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자, 그러면 이 항과 관련돼서도 역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중소기업 연구 인력 지원도 누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한다라는 거 21조 기와 관련돼서 주체의 의미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망도 마찬가지 지원이죠. 역시 돈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거. 자, 중소기업 기술 지원의 정보의 제공 역시 또 보시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2조 관련돼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위항과 3항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 기술 지원의 정보의 제공 22조. 자, 우리 확인했고요. 자, 23조 관련돼서 중소기업 기술 혁신 관련 홍보와 관련돼서 역시 요거는 조심해야 돼요. 중소기업 기술 혁신 관련 정보, 요거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아니라 요거는 정부야.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 혁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당 각고의 홍보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1호와 4호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우선 핵심 기술의 성과에 대한 전시 홍보. 자, 우수한 핵심 기술. 자, 우수한 핵심 기술. 중소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보상.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세미나, 기술 혁신에 관한 사례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그래서 이 기술 혁신 관련 홍보는 뭐예요? 바로 정부라는 거.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23조 관련돼서 우리가 봤고요. 자, 중소기업 기술 연구의 지원이 있네요. 중소기업 기술 연구의 지원은 24조와 관련돼서 우리 기술혁신법 24조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역시 주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원할 수 있다. 자, 이반과 관련돼서 기술 연구회를 구성하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요거. 자, 누구한테 등록해야 돼?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요거 등록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등록하여야 된다.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두고, 자, 등록을 허가로 번지면 X가 돼. 허가해야 된다. 이러면 틀려요.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 이항과 관련돼서는 역시 별표 하나가 되고요. 자, 다시 읽어보죠. 기술연구에 구성하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자, 기술연구의 지원에 대해서 허가해야 된다. 허가가 아니라 뭐에 등록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자, 사망과 관련돼서 기술연구의 구성,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요 의미. 자, 그만 사항과 관련돼서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 법 24조와 관련돼서 특히 이항과 관련돼서 요거는 허가사항이 아니라 등록사항이라는 것. 그래서 2019년 14년에 2번 정도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요 이항과 관련돼서 꼭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술연구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자, 2014년에 현수 3인 이상이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연구에 관련돼서 오는 자주 출제돼요. 역시 별표 하나 나오고, 우리 현수가 내린 일단 3인 이상이어야 돼. 자, 이호와 관련돼서 출자금 총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돼. 자, 전속기간이 3년 미만일 것. 기술연구의 사업의 공동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기술 개발 계획과 규약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된다는 것. 다시요. 3인 이상, 1억 원 이상, 출자금 총액이 다만 3년 미만. 여기 잘 안 외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3인과 3인을 하나 맞추고요. 적어도 출자 자금과 관련돼서 1억 원 이상일 것. 그래서 3인 이상, 3년 미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우리가 숙제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환과 관련돼서 꼭 한번 우리가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기술연구에 관련돼서 다시 현수 100인 이상, 3인 이상, 출자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며 전속기간은 3년 미만일 것. 그래서 당연히 규약이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규약과 관련돼서 우리가 확인을 해 두시라는 거. 자, 6항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술연구의 효율적 운영 및 회원들의 근익보호를 위해서 기술연구의 표준계약을 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약관과 관련돼서 우리가 하는 거죠. 이 표준계약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7항과 관련돼서 기술연구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된 기술연구회 구성 계획을 미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우리 미리 제출하는 것, 공동연구개발계획, 출자금 총액, 출자 현재의 금액, 출자 시기 및 방법, 자산 및 연구 성과의 배분 계획으로서 자, 그러면 6항과 관련돼서 자, 그럼 작가는 표준계약을 정할 수 있다. 누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거는 다시요. 기술연구의 각각의 요건을 갖추는 것. 헤딩. 자, 3인 이상, 출자금 1억 원 이상, 전속기간 3년 미만. 규약을 따라 이 규약은 표준 규약은 누가 정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기술 혁신의 소그룹 지원. 이것도 소그룹 지원이 있다. 소그룹도 지원하는구나. 이 누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분석 지원, 그 다음에 연구시설, 장비 공동 활용 지원. 역시 지원하는 게 참 많죠. 그러니까 25조 이와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조금 전에 봤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출연할 수 있다는 것. 전부에 대해서 출연 아닙니다. 전부 또는 일부, 이름은 틀려요. 일부에 대해서 출연할 수 있고, 그러면 시험, 분석 지원, 연구시설, 장비 공동 활용 지원도 누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렇게 한번 활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금융 및 세제 지원. 역시 금융 및 세제 지원은 정부가 해야 되겠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체 기술혁신과 정보와 지원 관련 상품 공급을 원활하게 해서 재정 및 신용 보증 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여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한번 확인할 게 있어요. 세제와 관련돼서 자, 아직 없어지지는 않았으니까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인지와 정지의 차이는 뭘까요? 또 어떤 분은 인지, 어떤 사람은 정지 이러면 안 돼요. 수입적 인지라는 것은 뭐예요? 일단 국세라는 걸 잡아놓고 수입 정지는 지방세라는 걸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인지와 정지의 차이는 국세냐 지방세의 실익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와 관련돼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간보 자, 간보 공부가 이제 많이 나와요. 요즘에 인터넷 게시판까지 우리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간보라는 것은 뭘까요? 이거는 주체가 국가가 돼요. 요거 공보라는 것은 우리가 지자체가 된다라는 걸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간보는 국가, 공보는 지자체 이렇게 한번 그러면 서울시보와 관련돼서는 역시 공보가 되겠죠. 그러면 자, 금융 및 세제 지원과 관련돼서 그러면 정부와 지방자치의 단체입니다. 중소벤처기업 장관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용보증 지원과 관련돼서 재정 지원과 관련돼서 또 하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체의 기술혁신과 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 관련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서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자 27조 관련돼서는 뭐냐? 바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거. 자 인지와 정지의 차이점도 한번 곁들여서 해놓으시고 자 간보와 공보의 차이점은 주체가 국가냐? 그 다음에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간보와 공보의 차이점이 우리가 탄생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금융 및 세제 지원과 관련돼서 누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칙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자, 우리가 항상 그래요. 법칙. 마지막 파트는 법칙과 벌칙이라는 게 우리가 나와 있죠. 자, 기술의 증승 및 상부. 자, 증승 및 사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술혁신 사업이나 산업협력 지원 사업이 완료된 경우 출연한 100분의 50, 요거 100분의 50입니다.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항에 따른 기술료를 이 법에 따라서 출연하는 기술혁신 촉진 지원 사업에 사용해야 되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술혁신 사업이나 산업협력 지원 사업의 성과로 나온 자, 지식재산권 자, 지식재산권이 해당 중소기업에 기속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기술료를 받을 수 있다. 면제할 수 있다. 면제와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두셔야 되고요. 자, 사항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술혁신 사업이나 산업협력 지원 사업을 수행한 자가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중 일정 대상을 여기에서 감면된다가 아니라 감면할 수 있다라는 것. 자, 5항과 관련돼서 1항 및 4항까지 필요한 사항에 기술료의 징수, 면제 및 감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자, 기술료의 징수 및 사업에 대해 사용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주체가 되고요. 100분의 50 여기에 대해서 변제할 수 있다. 이 사항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우리 국유재산법하고 연결이 돼요. 지신재산권과 관련돼서 변제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감면할 수 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소벤처기업부장은 바빠요? 안 바빠요? 네? 바쁘시죠? 우리가 바빠요. 그러면 권한을 위탁할 수 있어. 그러면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 권한을 대통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전부면 아닙니다. 자, 일부를
자, 기술지정 전문기관의 장결 이탁할 수 있다. 자, 이안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 장관은 대통령의 정안부에 따라서 기관 또는 단체 입법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그리고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를 이탁할 수 있다는 것, 권한의 이탁, 그렇게 하는 거네. 자, 29조와 관련돼서 우리 전부가 아니라 일부야. 누가? 예, 중소벤처기업 장관. 자, 다만 사망과 관련돼서 우리 기술혁신 촉진 지원 사업의 참여의 제한으로서 31조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중소벤처기업 장관은 기술혁신 사업 및 산업협력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한 중소기업자, 학교, 기관, 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의 연구 책임자, 연구원이 다음 가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혁신 촉진 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자, 관계기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 제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 결과를 성실하게 수행할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참여 제한 기간을 말할 수 있다. 감면할 수 있다. 요거 자,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이 9년과 관련돼서 출제가 되고요. 요즘 절차법과 관련돼서 주로 요 사항이 요즘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바로 사항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동일한 참여 제한 사유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까지의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서는 여때는 10년이야. 10년이라는 거. 자, 그러면 요 가로하는 관련돼서 요 5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그러면 요 5년과 관련돼서 요 10년과 관련돼서 요 하나는 참여 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요 2019년에 최근에 출제됐으니까 우리가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감면할 수 있는 게 뭐 있나? 자, 그러면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벤처기업 장관이 실시한 평가에 따라서 실패한 사업, 중단 사업을 결정된 경우, 저 1호와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결과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참여 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다. 이 1호와 관련돼서는 감면할 수 있고요. 특히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거부한 거 얼마나 졸렬한지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 봐봐요. 자,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이게 아니죠.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절차법이 이게요. 말장난을 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서는 정당한 절차 없이야. 자, 3호와 관련돼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과 이 부분과 관련돼서. 자, 4호와 관련돼서 출연금을 사용 용도의 용도에 사용하나 사용 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특히 이제 거짓, 요즘은 거짓 부정 이러한 말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 7호와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결의한 경우 2015년에 출제가 되고요. 자, 7의 2와 관련돼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한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 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자, 2호, 3호, 그 다음에 7호, 7의 2, 8호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2호와 관련돼서 정당한 절차 없이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꼭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번 우리 32조와 관련돼서 출연금의 한수라는 게 있어.
자, 출연금의 한수와 관련돼서는 이랑 중소벤처기업부담과 이란과 관련돼서 확인을 해두시고, 자, 이란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담과는 국세 체납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의 한수와 관련돼서는 법 32조 중소벤처기업부담관이 한다는 걸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중소기업 기술 혁신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볼까 계획 중입니다. 자, 전 시간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 기술 혁신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배웠고요. 자, 6장과 관련돼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여성기업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자, 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특히 법의 용어 및 목적, 이 법의 목적은 뭘까? 그러면 용어의 정의가 뭘까?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이고요. 여성의 창업 지원 등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여성기업의 할인 및 확인 취소, 그 다음에 벌칙,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 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이 법의 목적은 법 1조에 우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 영역의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과 여성 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2013년과 관련돼서 우리가 출제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법의 목적과 관련돼서 우리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꼭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 첫 번째 목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경영 경력의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 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좋은 거는 다 들어있죠. 그래서 법의 목적과 관련돼서 제1조와 관련돼서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와 관련돼서는 법 2조와 관련돼서 여성기업이에요. 여성이 소유하고 있는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며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과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그래서 여성기업이라는 게 있네요. 요거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것. 자, 기업의 대표권이 있는 임원 등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 출자자, 자기 명의로 정하는 출자 지분이 최대인자죠. 상법상의 회사, 그래서 회사의 대표로 등기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 지분이 최대한 회사를 포함한다. 최대인 회사를 포함해요. 여성이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 여성 경쟁인, 그 다음에 경제인, 기업의 임원으로서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하며 2017년에 우리가 출제됐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성기업과 관련돼서 여성기업, 요즘은 요 여성기업과 관련돼서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요 여성기업과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 기업과 관련돼서 니은, 특히 여성이 사업자 등록한 개인 사업자 니은과 관련돼서 우리가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경제인, 그래서 요 여성 기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있네요. 법 3자.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역시 최근에 여성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최근에는 이제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의 차별적 가능의 시정 제4조와 관련돼서 우리 차별적 가능의 시정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요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요청할 수 있다야. 누구에 대해서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가능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요청할 수 있고요. 자, 이안과 관련돼서 공공기관 요청을 받은 날부터 며칠 90일 이내 시정 요청사항의 이행 계획을 통보해야 된다.
다만 시정 요청 사항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사유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통보해줘야 돼. 그래서 1항과 2항에 관련돼서 확인을 해 두시고 며칠 90일 이것도 한번 확인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차별적 가능이 시정과 관련돼서 1항, 2항, 3항에 대해서 3개의 조문에 대해서는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이 있어. 그러면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은 법 5조에서 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요거 매년입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된다. 이러면 틀려요. 매년이야. 자, 이학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매년 2월 말일까지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그래서 어디를 거치냐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2월 말까지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누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자, 요거 여성기업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과 관련돼서는 자, 특히 1항과 관련돼서 요거 매년 수립해야 돼. 그 다음에 매년 2월 말일까지 요 부분에 대해서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번과 1항과 2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항과 관련돼서 기본 계획에 관한 각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돼. 그래서 1호, 자, 1호 2호, 3호, 4호 관련돼서 그러면 요 1호와 2호, 3호, 4호에 대해서 한번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3항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단체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줘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기본계획과 관련돼서 2항과 3항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설치. 자, 이와 관련돼서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설치.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설치. 요거는 익숙해져야 되고요. 자, 1항과 관련돼서 기본계획 및 기업 간의 균형성장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은 심의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의 균형성장 촉진위원회를 둔다. 이것도 둔다야. 두어야 된다. 자, 위원회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거는 둘 수 있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친다는 거, 절차법에 대해서. 자, 균형성장 촉진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에 둔다라는 거고, 위원회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 상황과 관련돼서는 한번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균형성장 촉진의 구성. 자,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제외하느니라. 또한 20인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것. 자, 위원회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항상 심의 의결 기관이라는 거야. 자, 위원장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이 된다. 그래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거. 자, 구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보라. 이거는 다음 각각에 있는 자로서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 차관. 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및 조달청장이 된다라는 거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총괄청이 뭐예요? 총괄청이 어디를 총괄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기획재정부 장관을 총괄청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기획재정부 장관 총리죠. 기획재정부 장관 지명하는 기획재정부 차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의 회장. 자, 그래서 7호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고요. 자, 또 하나는 사안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차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자, 2년으로 하되 2차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자, 2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어. 전문진이니까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해서 숙제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균형성장 촉진의 설치. 자, 군소벤처기업에서 촉진, 균형성장 촉진을 둔다. 자, 이원의 분과별을 둘 수 있다. 자, 우리 구성과 관련돼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 자,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되고요. 자,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두시면 되고, 특히 사안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초간 임원의 임기는 2년, 2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자, 위원의 기능이죠. 자,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기능은 자, 차별적 가능해. 균형인이라니까 항상 균형의 의미를 잡았으니까 균형성장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차별적 가능이 시장에 관한 사항 균형, 기본계획에 관한 균형, 여성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자, 특히 이 부분이죠. 자, 사안과 관련돼서 사업과 관련돼서 공공기관이 여성기업 생산 물품의 구매 적재에 관한 사항. 자본지금 우대에 관한 사항. 6호 경영능력 향상과 디자인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여성조합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돼서 역할이 되는 거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3호, 그 다음에 7호, 8호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 자, 위원회의 운영입니다. 시행령 6조와 관련돼서 나와 있고요.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자, 특히 위원과 관련돼서 우리 보죠. 자, 위원회는 제재경 하반수 출석과 출석경 하반수로 의결한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부문 우리 의결 종족수. 자, 의결 종족수와 관련돼서 제재경 하반수 출석과 출석경 하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 선언과 관련돼서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등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간사가 뭐 일종의 다카르죠. 총무가 되는 겁니다. 뭐딴 거 없어요. 자,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해야 되며 위원회에서 정한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는 것. 그러면 여기 관련돼서 우리가 하게 되는가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시행령 6조와 관련돼서는 의결 종족수와 관련돼서 제재경 과반수 출석경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